너는 그것밖에 안 돼? 30년을 알고 지낸 친구가 카페에서 제게 한 말입니다. 그 순간 저는 가방에서 소금 봉지를 꺼냈습니다. 테이블 위에 소금을 뿌리며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 인연 여기까지야. 다신 연락하지 마. 30년 우정이 카페 테이블 위에 소금처럼 흩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친구는 당황해서 뭐라고 말했지만 저는 계산대로 가서 제 커피 값만 내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차에 타자마자 친구 번호를 차단했습니다. 후회는 없습니다. 오히려 진작 끊지 못한 게 후회됩니다. 어떻게 30년 우정이 이렇게 끝날 수 있었을까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영상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55세 김명희입니다. 제 친구 박은숙과는 20대 중반에 만났습니다. 당시 우리는 같은 회사 같은 부서에서 일했습니다. 점심시간마다 함께 식사하고 퇴근 후에는 카페에서 수다를 떨었습니다. 주말이면 함께 쇼핑을 가거나 영화를 보러 갔습니다. 우리는 정말 친했습니다. 서로의 고민을 나누고 기쁨을 함께 했습니다. 연애할 때도 서로 조언을 구했고 시련의 아픔도 함께 나눴습니다. 결혼도 비슷한 시기에 했습니다. 저는 28세의 평범한 회사원과 결혼했고 은숙이는 30세의 작은 회사를 운영하는 남자와 결혼했습니다. 결혼 후에도 우리는 자주 만났습니다. 한 달에 2번 정도 카페에서 만나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육아 고민도 나누고 시댁 이야기도 털어놨습니다. 각자 힘든 일이 있으면 서로 위로해줬습니다. 저는 은숙이가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친구라고 생각했습니다. 30년이나 함께한 우정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뭔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은숙이 남편 사업이 잘 되기 시작한 게 5년 전쯤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저도 기뻤습니다. 친구가 잘 되는 게 당연히 좋은 일이니까요. 은숙이가 큰 아파트로 이사를 갔을 때도 축하해줬고 새 차를 샀을 때도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점점 은숙이의 태도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미묘한 변화였습니다. 만날 때 입고 오는 옷이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평범한 옷을 입고 왔는데 이제는 명품 브랜드 로고가 큰 옷을 입고 왔습니다. 가방도 명품으로 바뀌었습니다. 그것까지는 괜찮았습니다. 경제적 여유가 생겼으니 좋은 물건을 사는 게 당연하니까요.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은숙이는 만날 때마다 자신이 산 물건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자기 가방이 얼마인지, 옷은 어느 브랜드인지, 남편이 차를 바꿔줬다는 이야기를 계속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좋아서 자랑하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친구끼리 좋은 일 있으면 나누는 거니까요. 하지만 매번 만날 때마다 계속되니까 조금씩 불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집은 평범했습니다. 남편은 회사원이고 저는 파트타임으로 일했습니다. 아이들 교육비에 생활비 쓰면 빠듯했습니다. 명품 가방을 살 여유도 없었고 살 생각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은숙이는 만날 때마다 자신이 얼마나 잘 사는지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그냥 듣고만 있었습니다. 친구가 좋아하니까 들어주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점점 더 심해졌습니다. 2년 전부터는 은숙이의 자랑이 노골적으로 변했습니다. 단순히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저와 비교하기 시작한 겁니다. 어느 날 카페에서 만났을 때였습니다. 은숙이가 새로 산 800만 원짜리 가방을 보여주며 명품은 역시 다르다고 말했습니다. 저한테도 하나 사라고 권했습니다. 저는 지금 가방도 충분하다고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은숙이는 이 나이에 좀 꾸미고 살아야 한다고, 너무 소박하게 살면 남편한테도 안 좋다고 말했습니다. 그 말에 저는 좀 기분이 나빴습니다. 제가 소박하게 사는 게 잘못된 건가요? 하지만 친구가 그냥 하는 말이겠거니 하고 참았습니다. 다음 만남에서는 은숙이가 자기 아들이
서울대에 합격했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교육비가 많이 들긴 했지만 보람 있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축하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은숙이가 저희 아들은 어느 대학에 갔냐고, 지방대였냐고 물었습니다. 저희 아들은 지방국립대를 다니고 있습니다. 성적도 괜찮고 본인이 하고 싶은 공부를 하고 있어서 만족스럽습니다. 하지만 은숙이 말투에는 지방대를 깎아내리는 뉘앙스가 있었습니다. 저는 지방국립대 다닌다고 대답했습니다. 은숙이는 그래도 국립대면 괜찮다고, 등록금은 싸다고 덧붙였습니다. 등록금이 싸다는 말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마치 우리가 돈이 없어서 지방대를 보낸 것처럼 들렸습니다. 그날 집에 돌아와서도 기분이 안 좋았습니다. 남편에게 은숙이가 요즘 좀 이상하다고, 만날 때마다 자랑만 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남편은 그냥 안 만나면 된다고, 스트레스 받으면서까지 만날 필요 있냐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30년 친구를 그렇게 쉽게 끊을 수가 없었습니다. 혹시 제가 예민한 건가 싶기도 했고, 친구가 잘 되는 걸 시샘하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만났습니다. 하지만 만날 때마다 스트레스는 쌓여갔습니다. 은숙이는 자기 남편이 얼마나 능력 있는지, 이번에 빌딩을 하나 더 샀다고, 투자 감각이 정말 좋다고 자랑했습니다. 그러고는 저희 남편은 아직 그 회사 다니냐고, 월급은 좀 올랐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대답하기가 싫었습니다. 왜 제 남편 월급을 물어보는 걸까요? 비교하려는 건가요? 저는 비슷하다고 짧게 대답했습니다. 은숙이는 요즘 시대의 월급쟁이는 힘들다고, 자기 남편도 예전엔 월급쟁이였는데 사업 시작하고 나서 완전 달라졌다고 말했습니다. 그 말에는 월급쟁이는 별로라는 뜻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점점 은숙이를 만나는 게 싫어졌습니다. 만나기 전부터 오늘은 또 무슨 자랑을 하려나, 또 뭘 비교하려나 하는 생각에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30년 우정 때문에 계속 만났습니다. 그게 제 실수였습니다. 진작 끊었어야 했습니다. 작년 가을이었습니다. 은숙이가 카페에서 만나자고 연락이 왔습니다. 저는 이번에는 만나기 싫었지만 오랜만에 연락한 거라 거절하기 어려웠습니다. 카페에 도착하니 은숙이가 먼저 와 있었습니다. 새로 산 명품 코트를 입고 명품 가방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있었습니다. 인사를 나누고 앉아서 커피를 주문했습니다. 은숙이는 바로 자랑을 시작했습니다. 이번에 제주도에 땅을 샀다고, 투자용으로 샀는데 남편이 제주도 땅값이 오를 거라고 해서 샀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좋겠다고 대답했습니다. 은숙이는 저도 여유 있으면 투자를 좀 하라고, 돈을 그냥 놔두면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저희 집은 투자할 여유가 없습니다. 아이들 교육비에 생활비 쓰면 저축하는 것도 빠듯합니다. 우리는 그냥 예금만 한다고 말했습니다. 은숙이는 예금은 이자가 너무 적다고, 요즘 시대에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마치 제가 잘못 살고 있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점점 짜증이 났지만 참았습니다. 그때 은숙이가 저한테 요즘 일은 어떠냐고, 아직 파트타임으로 일하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계속 하고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은숙이는 힘들겠다고, 자기는 이제 일 안 해도 돼서 좋다고, 남편이 버는 게 충분하다고 말했습니다. 그 말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제가 일하는 게 불쌍하다는 듯이 말하는 겁니다. 저는 일하는 게 좋아서 한다고 말했습니다. 은숙이는 그래도 안 해도 되면 더 좋다고, 집에서 편하게 쉬는 게 더 좋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얼마나 여유롭게 사는지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요가 학원 다니는 이야기, 백화점에서 쇼핑하는 이야기, 친구들과 해외여행 가는 이야기를 늘어놨습니다. 그냥 듣고만 있었습니다. 대꾸할 기운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은숙이가 결정타를 날렸습니다. 저보고 요즘 좀 늙어 보인다고, 피부 관리 안 하냐고 물었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친구가 제 얼굴을 보고 늙었다고 말하다니. 저는 나이 들면
다 그런 거라고 대답했습니다. 은숙이는 그래도 관리는 해야 한다고, 자기는 피부과 다니면서 관리한다고, 한 달에 100만 원 정도 쓰는데 확실히 효과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 달에 100만 원이라니, 저희 집 한 달 식비가 그 정도입니다. 우리 집은 그럴 여유 없다고 말했습니다. 은숙이는 여유를 만들어야 한다고, 나 자신한테 투자하는 거라고, 저도 좀 꾸미고 살라고, 안 그러면 남편한테도 어쩌고 하다가 말을 멈췄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안 그러면 남편한테도 사랑받지 못한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날 집에 와서 거울을 봤습니다. 정말 제가 그렇게 늙어 보이나 생각했습니다. 남편이 무슨 일 있냐고 물었고, 저는 은숙이가 저보고 늙어 보인다고 했다고 말했습니다. 남편이 화를 냈습니다. 친구한테 그런 말을 하냐며 다시는 만나지 말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또 참았습니다. 혹시 은숙이가 저를 걱정해서 한 말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정말 바보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한 달 전이었습니다. 은숙이에게서 또 연락이 왔습니다. 오랜만에 만나자고, 할 얘기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사실 만나기 싫었지만 할 얘기가 있다니 뭔가 중요한 일인가 싶었습니다. 혹시 은숙이가 무슨 어려운 일이 생긴 건 아닐까 생각하며 만나기로 했습니다. 약속 장소는 역시 평소에 가던 조용한 카페였습니다. 저는 일부러 평범하지만 깔끔한 옷을 입고 갔습니다. 카페에 도착하니 은숙이가 이미 와 있었습니다. 새로 산 듯한 명품 코트에 명품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은숙이는 무슨 일이냐고 물어서 그냥 오랜만에 보고 싶어서라고 대답했습니다. 할 얘기가 있다더니 그냥 보고 싶어서였습니다. 각자 커피를 주문하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은숙이가 말을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이번에 사업을 하나 더 시작했다고, 대박 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또 자랑이었습니다. 그런데 은숙이가 투자자를 구하고 있다고, 저희도 투자 안 하겠냐고 물었습니다. 30년 친구를 만난 이유가 투자를 권유하려는 거였습니다. 저는 우리는 여유가 없어서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은숙이는 그래도 1,000만 원 정도는 된다고, 이거 진짜 대박 나는 사업이라고 말했습니다. 1,000만 원이 적은 돈인가요? 저희 집에서 1,000만 원은 1년 저축액입니다. 미안하지만 정말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은숙이는 저희 남편이 월급 받는다고 대출이라도 받아서 투자하라고, 나중에 몇 배로 돌려준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정말 안 된다고 말하자 은숙이 표정이 변했습니다. 자기를 안 믿냐고, 30년 친구인데 왜 안 믿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그게 아니라 우리 형편이 안 돼서 그렇다고 말했습니다. 은숙이는 형편이 안 된다는 게 핑계라고, 1,000만 원도 없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화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없다고, 우리 집은 그런 여유 없다고 말했습니다. 은숙이가 한숨을 쉬며 저는 정말 그렇게밖에 못 사냐고, 저희 남편은 뭐 하는 거냐고, 돈도 못 벌어오냐고 말했습니다. 그 순간 제 안에서 뭔가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30년 동안 참았던 것들이 한순간에 폭발했습니다. 저는 은숙이한테 지금 무슨 말 하는 거냐고 물었습니다. 은숙이는 뭐 사실이라고, 저는 명품 하나도 없고 파트타임으로 일하고 있다고, 솔직히 말해서 좀 불쌍해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불쌍해 보인다고 했습니다. 저를 불쌍하다고 말했습니다. 30년 친구가 저를 불쌍하다고 말했습니다. 은숙이는 저보고 그것밖에 안 되냐고 비웃듯이 물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가방을 열었습니다. 항상 가지고 다니던 소금 봉지가 있었습니다. 도시락을 싸 가지고 다닐 때 넣어둔 소금이었습니다. 저는 그 소금을 꺼내서 테이블 위에 뿌렸습니다. 은숙이가 놀라서 뭐 하는 거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소금 뿌리는 거라고, 나쁜 인연 끊는다고 말했습니다. 은숙이는 미쳤냐며 갑자기 왜 이러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침착하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내가 오늘 나한테 한 말을 기억해 보라고 말했습니다.
은숙이는 그건 그냥이라며 말을 흐렸습니다. 너는 그냥이 아니라고. 너는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나를 무시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우리를 쳐다보기 시작했지만 저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저는 은숙이한테 요즘 몇 년 동안 저한테 어떻게 했는지 아냐고 물었습니다. 만날 때마다 자랑만 했다고, 자기 남편이 얼마나 잘나고 자기는 얼마나 잘 사는지만 이야기했다고, 그리고 저는 얼마나 못 사는지 비교했다고 말했습니다. 은숙이는 그냥이라며 변명하려고 했습니다. 너는 나를 깎아내리면서 자신을 높이려고 했다고, 매번 비교하면서 내가 얼마나 초라한지 느끼게 했다고 말했습니다. 은숙이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투자까지 권유한다고, 30년 친구를 만난 이유가 그거냐고, 돈 때문이냐고 물었습니다. 은숙이는 아니라며 그게 아니라고 변명했습니다. 저는 됐다고, 더 이상 변명 듣고 싶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가방을 들고 일어서며 이제 우리 인연 여기까지라고, 다신 연락하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은숙이가 저를 불렀지만 저는 계산대로 갔습니다. 제 커피 값만 계산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둘 다 제가 계산했을 테지만 이제는 아닙니다. 계산을 하고 카페를 나왔습니다.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차에 타자마자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은숙이 번호를 찾아서 차단하고 카카오톡도 차단하고 모든 연락처를 지웠습니다. 그리고 핸들을 잡고 깊게 숨을 쉬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시원했습니다. 30년 동안 쌓였던 스트레스가 한순간에 사라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남편에게 은숙이랑 완전히 끊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남편이 놀라서 무슨 일 있었냐고 물었고, 저는 오늘 있었던 일을 모두 이야기했습니다. 소금을 뿌린 것까지 다 말했습니다. 남편이 웃으며 잘했다고, 진작 그랬어야 했다고, 그 친구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거 자기도 다 알았다고 말했습니다. 남편은 은숙이 만나고 올 때마다 제 표정이 안 좋았다고, 그런데도 계속 만나니까 말을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남편의 말을 듣고 보니 정말 그랬습니다. 은숙이를 만나고 나면 항상 기분이 나빴습니다. 집에 와서도 계속 내가 왜 이렇게 못 사나, 우리 남편은 왜 돈을 못 버나 하는 생각에 우울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며칠 후 다른 친구 혜진이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혜진이도 저와 은숙이를 다 아는 사이였습니다. 혜진이가 은숙이한테 연락 왔냐고 물었고, 저는 아니라고, 차단했다고 대답했습니다. 혜진이가 무슨 일 있었냐고 물었고, 저는 혜진이에게도 자세히 이야기했습니다. 혜진이가 잘했다고, 자기도 은숙이가 요즘 좀 이상하다고 생각했다고, 만날 때마다 자랑만 한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렇다며 저만 그렇게 느낀 게 아니었다고 말했습니다. 혜진이는 은숙이가 자기한테도 투자 권유했다고, 자기는 바로 거절했다고 말했습니다. 혜진이 말을 듣고 보니 은숙이가 여러 친구들에게 투자를 권유했던 것 같습니다. 친구를 돈벌이 수단으로 생각한 겁니다. 혜진이가 그래도 30년 친구인데 좀 아쉽지 않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전혀 아니라고, 오히려 속이 시원하다고 대답했습니다. 정말이었습니다. 은숙이와 연락을 끊고 나니 정말 편했습니다. 스트레스가 확 줄었습니다. 더 이상 제가 못 산다는 생각을 하지 않게 되었고, 우리 남편이 능력이 없다는 생각도 사라졌습니다. 우리 집은 평범하지만 행복합니다. 남편은 성실하게 일하고 저는 제가 좋아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도 건강하게 잘 크고 있습니다. 명품 가방은 없지만 필요한 건 다 있고, 제주도 땅은 없지만 여행은 갈 수 있고, 빌딩은 없지만 우리 집이 있습니다. 그걸로 충분합니다. 은숙이를 끊고 나서야 깨달았습니다. 진짜 친구는 저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이라는 것을, 저를 비교하지 않고 존중하는 사람이 친구라는 것을 말입니다. 은숙이는 친구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30년을 알고
지낸 사람일 뿐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시는 여러분 중에도 이런 친구가 있을 겁니다. 만날 때마다 자랑만 하는 친구, 은근히 여러분을 깎아내리는 친구, 비교하면서 우월감을 느끼는 친구 말입니다. 그런 친구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계신가요? 그런데도 오래 알고 지냈다는 이유로 계속 만나고 있나요?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끊으세요. 오래 알고 지낸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서로 존중하고 아끼는 마음이 중요한 겁니다. 30년 알고 지냈어도 나를 무시하는 사람은 친구가 아닙니다. 어제 만난 사람이라도 나를 존중해주는 사람이 진짜 친구입니다. 오래된 인연이라고 해서 무조건 소중한 건 아닙니다. 나쁜 인연은 과감하게 끊어야 합니다. 그래야 좋은 인연이 들어올 공간이 생깁니다. 저는 은숙이를 끊고 나서 더 행복해졌습니다. 스트레스가 줄었고 제 삶에 만족하게 되었습니다. 혜진이 같은 진짜 친구들과 더 자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친구들은 저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줍니다. 제가 명품 가방이 없어도 괜찮다고 하고, 제가 파트타임으로 일해도 대단하다고 하고, 저희 아들이 지방대를 가도 잘하고 있다고 칭찬합니다. 그런 친구들과 있으면 편안합니다. 제 자신을 숨기지 않아도 되고, 비교당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게 진짜 우정입니다. 혹시 지금 스트레스 받는 친구 관계가 있다면 정리하세요. 오래 알고 지냈다는 이유만으로 참지 마세요. 나이가 들수록 인간관계의 질이 중요합니다. 양이 아니라 질입니다. 100명의 아는 사람보다 1명의 진짜 친구가 낫습니다. 저는 은숙이와의 30년 인연을 끊은 것을 후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진작 끊지 못한 것을 후회합니다. 여러분도 용기를 내세요. 나쁜 인연은 끊어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30년 친구와 손절한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계속 참으면서 만나셨을까요? 아니면 저처럼 과감하게 끊으셨을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다면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새로운 영상을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실화를 바탕으로 각색한 내용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